안녕하세요. 공간통찰 보들련 도서관입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나라 코스피 종목 중에 투자하고 있는 현대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블로그에 보면 현대차에 대한 글이 많아요. 애증의 관계인데 현대차에 투자한 지는 이제 1년이 돼가고요. 사실 좀 고점 때 사가지고 지금 물려있는 상태입니다. 현대차를 투자하고 1년 동안 가지고 있으면서 제 어떤 투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반성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제가 이 현대차를 어떤 투기적인 개념으로 접근했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떤 현대차의 미래를 보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물론 테슬라와 비교했을 때 현대차가 가지지 못한 점을 간과한 것들이 좀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제 실수지만 그렇다고 지금 손절하기에는 현대차의 미래가 있고 현대차가 저한테 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손절할 생각은 없고요. 투자라는 것은 이제 마이클 세일러가 얘기했지만 한 4년 정도 이상 하지 않을 거면 투자라고 명칭할 수 없다. 그것은 다 트레이딩 투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현대차를 투자로 접근한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한 3년, 4년 정도는 한번 가지고 있고 또 현대차의 장점이 한 3% 정도 되는 배당금을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은행에 그냥 정기 예금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은행 정기 예금이 2%대이기 때문에 현대자동차의 배당금이 더 높거든요. 그래서 그냥 은행에 한 3년짜리 정기 예금했다고 생각을 하고 한 3, 4년 정도 투기가 아닌 트레이딩이 아닌 투자 관점으로 마이클 셀러가 얘기했던 투자 관점으로 한번 접근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현대차가 가지고 있는 장점, 미래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올렸던 글 중에 오늘 한 짧게 한 3개 정도로 그냥 빨리 한번 연속해서 그냥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을 계승한 혁신의 현대차라는 건 이제 2022년 1월 12일 날 제가 글을 올렸네요. 현대차도 독일차에 비하면 역사가 짧지만 그래도 신생 전기차 기업이 가지지 못하는 전통이 있다. 신생 전기차 기업이 최근에 본인들이 판매한 전기차로부터 빅데이터를 모으고 있는데 어찌 보면 기존 내연기관 브랜드들은 이미 몇십 년의 주행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 모두가 혁신을 메인 과제로 생각하지만 축적된 전통의 힘도 무시할 수 없다. 특히 멋진 전통을 바탕으로 신생 전기차 브랜드 못지않은 혁신의 그림을 성공적으로 그려낼 수 있다면 최상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현대차는 혁신적인 전기차 아이오닉 5, 6, 7을 만들 때 현대차의 히스토리에 영감을 얻었다. 포니, 아이오닉 5는 포니에서 영감을 얻었고요. 여기에서 보면 포니 디자인도 진짜 멋지네요. 포니에서 아이오닉 5가 탄생을 했고요. 현기차의 어떤 전기차 시대를 야심차게 열고 있는 게 바로 아이오닉 5죠. 그리고 아이오닉 6는 좀 이제 둥글둥글하게 뭐 약간 포르쉐 느낌이 나는 건데 컨셉트카 느낌은 바로 아반떼, 구형 아반떼 이 둥글둥글한 디자인, 물방울 디자인에서 온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아이오닉 7 이건 이제 나중에 출시 예정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그 갤로포에서 나온 갤로포의 디자인을 계승한 게 바로 아이오닉 7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정의선 회장이 이런 약간 그 각진 SUV에 대한 애정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정의선의 차라고 불리우는 그 기아의 모하비도 상당히 정의선이 이제 기획해서 만든 거죠. 그 정의선 회장이. 그리고 굉장히 애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피터 드러커가 인정한 위대한 대한민국의 기업가 정주영의 DNA를 물려받은 것 자체가 정의선 회장에겐 축복입니다. 정의선 회장이 할아버지가 물려준 DNA에 과감한 혁신을 더하여 세계가 깜짝 놀랄 수준으로 현대차 그룹을 넥스트 레벨 해주길 기대합니다. 사실 지금 뭐 약간 그 소리가 좀 막 엔진 소리가 들릴 거예요. 지금 핸드폰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자동차에서 지금 충전을 하고 있고
지금 시동을 킨 상태입니다. 시동을 끄고 찍으려다가 약간 현대차에 대한 거를 방송을 하는데 현대차 엔진 소리를 들려드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가지고 좀 오래된 차라서 엔진 소리가 엔진 음이 좀 있습니다. 그냥 배경음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좋게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뭐 일론 머스크가 더 대단하죠.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라는 자동차 회사를 스타트업을 정말 망해갈 위기를 몇 번 겪으면서, 그리고 사람들한테 사기꾼 소리도 들으면서 지금의 그런 멋진 전기차, 독보적인 전기차 업체로 만들었으니까 사실 테슬라가 제일 뛰어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이제 너무 쉽게 재벌 2세나 3세들을 많이 욕을 하는데, 저는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재벌 2세 3세로 사는 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압박감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특히 정의선 회장은 정주영 회장과 또 정몽구 본인 아버지 엄청 엄격했기 때문에 매일 새벽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어르신들과 같이 아침 밥상에서 아침을 먹고, 그리고 정몽구 회장이, 선대 회장이 아마 이제 기회를 많이 주진 않았을 것 같아요. 아주 엄격하게 아들을 교육을 했기 때문에 정의선 회장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신중하게 하나하나 매사에 최선을 다하면서 이런 경영자 수업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기아 자동차를 이끌 때도 모하비 자동차를 만들 때도 조마조마하게 이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쉽게 무언가를 그냥 공짜로 얻은 사람은 절대 아닌 것 같고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사실 정의선 회장이 일론 머스크랑은 상반되게 굉장히 입이 무겁고 속이 깊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완전히 캐릭터 자체가 다르죠. 정의선 회장, 양궁 협회 회장도 묵묵히 뒤에서 이끌어주고, 어떤 회사에 어떤 이슈가 발생할 때에도 굉장히 신중하게 대처를 잘 하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재벌 3세 중에는 가장 좀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재벌 3세가 이지 않을까. 그리고 정문구 회장 시절에 현대자동차가 그냥 자동차를 잘 만드는 거에 집중을 했다면 어떤 벽이 있었죠. 정의선 회장 체제에 들어서서 본격적으로 전기차를 본격적으로 개발하고, 수소차도 개발하고, 그다음에 도심항공 UAM도 개발하고, 이러한 다양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정의선 회장이 굉장히 인간적인 매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정의선 회장 주변에는 상당히 훌륭한 임원들이 그 옆에 오랫동안 머물더라고요. 그것은 비단 국내 임원뿐들 아니라, 그리고 정의선 회장 주변에 있는 그 임원들 중에, 핵심 임원들 중에 그 삼성전자 출신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그 유명한 디자이너, 엔지니어, 다 이제 글로벌 임원들도 정의선 회장과 함께 굉장히 오래 같이 일하고 호흡을 잘 맞췄었죠. 그래서 정의선 회장의 어떤 그 리더로서 그 매력, 책임감, 무게감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제 현대차를 투자하게 된 거에 반 이상은 정의선 회장을 보고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정의선 회장이 자신들이 현대차, 아시다시피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신생 자동차로 여태까지 살아남은 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건 바로 현대자동차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회사가 그렇게 만들어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처음 만들어진 자동차 회사가, 신생 자동차 회사가 현대자동차고, 현대자동차가 지금 글로벌 탑5 안에 드는 생산 능력을 가진 글로벌 회사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사람들이 현대차를 흉기차라고 많이 무시를 하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현대차 이렇게 다 잘 타고 다니고 만족하면서 타고 다니는데, 현기차를 까야지 뭔가 지식인이고 자동차를 잘 알고 자동차에 굉장히 유행을 선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현대자동차를 굉장히 좀 악평을 많이 하죠. 그래서 그렇지만 글로벌적으로 현대차는
정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생긴 유일한 자동차 회사입니다. 그런 자동차 회사가 그 뭐 50년, 100년 넘게 전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동차 브랜드들을 이기고 지금 계속 순위를 하나하나 지금 위로 올라가고 있죠. 이 자동차의 어떤 게 굉장히 자부심이 있고 브랜드들이 100년 이상을 가지고 있는 전통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치열하게 싸워서 순위를 하나 정도만 위로 올리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요. 순위를 하나 올린다는 얘기는 뭐 포드를 이겨야 되는 거고, 토요타를 이겨야 되는 거고, 혼다를 이겨야 되는 거고, 그 업체들이 얼마나 쟁쟁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대자동차가 순위를 글로벌 판매량 하나, 두 단계 이렇게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그거는 그냥 고무적인 일이고 국민으로서 되게 박수 쳐줘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정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처음으로 만들어서 여태까지 성공한 이 현대자동차의 어떤 그 히스토리를 그 정의선 회장이 계승을 하고 있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새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계승한다는 점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이거는 테슬라나 뭐 신생 전기차 업자들이 가지지 못한 어떤 그 히스토리의 힘이지 않나, 이야기의 스토리의 힘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지금 이제 아이오닉 5가 나왔지만 EV6도 굉장히 호평을 많이 받고 있죠. 아이오닉 6, 아이오닉 7이 나오면서 또 테슬라와는 또 다른 차원의 어떤 전기차의 시장을 이끌어 갈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뭐 자율주행이나 소프트웨어 쪽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테크 기업으로, 자동차 기업이 아니고 모빌리티 테크 기업으로 성장하는 거에 있어서는 테슬라에 한참 밀리긴 하지만 어떤 디자인적인 측면은 테슬라랑 비교했을 때 뭐 뒤지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디자인만큼은 사실 거의 뭐 지금 내연 자동차를 뭐 제네시스를 고급차를 만들어내는 것과 그리고 이 전기차를 만들어내는 어떤 그 디자인 능력만큼은 정말 뭐 글로벌 탑 티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벤츠 내연 자동차는 벤츠 BMW한테 뒤지지 않을 뿐더러 전기차는 테슬라한테 뒤지지 않는 그런 디자인 능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앞으로 보완할 점은 테슬라처럼 어떤 테크 기업처럼 소프트웨어에 집중을 해서 그 ECU를 굉장히 논리적이고 어떤 단순하게 만들어서 테슬라처럼 OTA, 그러니까 뭐 내비게이션처럼 이렇게 그 하드웨어를 업그레이드를 하고 그런 시스템을 또 보완하고 FSD, 그러니까 자율주행을 개선을 하면 그러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 정주영 회장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피터 드리커가 인정한 위대한 대한민국의 기업가. 물론 일론 머스크처럼 그 기업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어렵게 만들어낸 그 오너는 아니지만 정주영의 DNA를 물려받아서 혁신을 만들어갈 위대한 기업가의 어떤 DNA를 물려받았다는 것 자체는 정의선 회장에게 굉장한 큰 축복이고, 또 정의선 회장이 이끌고 있는 현대차에 투자하고 있는 저 같은 주주들한테도 큰 어떤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그 전통을 계승한 혁신의 현대차 이거를 하나 마치고요. 그다음에 제가 두 번째로 보여드릴 영상은 현대차 투자자들에게 마음의 위안을 주는 영상. 이거는 2022년 3월 19일이네요. 제가 즐겨보는 자동차 유튜브 중에 오토기어라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오토기어 운영자님을 이제 새 교수님이라고 부르는데 저도 이제 진짜 교수님인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아니고 압도적인 자동차 지식으로 사람들이 다 교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분은 제가 봤을 때 이 유튜브 영상을 찍기 전에 뭐 이렇게 사전에 막 이렇게 시나리오를 읽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워낙 이 머릿속 지식이 탄탄하기 때문에 그 방송을 할 때 뭐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내용이 씹히는 걸 거의 못 봤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내용이 씹히지가 않아요. 정말 유려하게 말씀을 잘하십니다. 그만큼 이제 머릿속에 이제
그 자동차에 대한 지식이 많으신 거죠. 일반적으로 자동차 유튜버들이 재미와 소비를 조장을 한다면 쇠 교수님의 오토기어는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전망과 브랜드들에 대한 냉철한 비판이 담겨 있어서 재미와 소비보다는 자동차 섹터에 대한 투자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분은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처음 벤츠의 삼각뼈를 가졌을 때의 감동을 지금도 잊지 못하고 있고, 자동차에 한 10억 원 이상을 쓰면서 벤츠 등 독일차를 사랑하는 분인데, 요즘 전기차 시대를 앞두고 현기차를 진심으로 칭찬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현기차가 지금도 맘만 먹으면 포르쉐 타이칸은 압살할 수 있는 전기차를 만들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말씀 때문에 그 1억 5천 넘는 그 포르쉐 타이칸을 산 차주들한테 굉장히 좀 공격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은 뭐 본인이 어떤 기술적 공학적인 그 자동차 전기차의 스펙을 객관적으로 비교해서 이런 말씀을 좀 하셨고 소신 발언을 하셨죠. 정말 유튜브든 어디든 소신 발언한다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 일론 머스크도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하면 그렇게 트위터를 인수하고 그랬겠습니까? 표현의 자유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롱과 비난보다는 건전한 서로의 어떤 의견을 뭐 누구나 자유롭게 말할 수 있죠. 그리고 그게 잘못됐다고 하면 비판할 수 있지만 인격적으로 모독하거나 악플을 달거나 그런 거는 서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전기차는 테슬라가 1위고 현기차가 2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소프트웨어에서는 격차가 나지만 하드웨어 측면에서는 테슬라의 8에서 90%까지는 와 있다 라고 또 말씀하셨죠. 현기차가 그렇지만 이렇게 우수한 기술력을 확보하고도 홍보를 제대로 못하는 건 우리나라 국민들이 맨날 흉기차라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기를 죽여놓기 때문이다, 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제 유튜브로 간접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자동차 섹터에, 주식 섹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쇠 교수님의 오토기어 이 유튜브나 구독을 하셔가지고요, 보시면 그 자동차 특히 앞으로 어떤 전기차 시대의 주식 투자 관련해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교수님이 이제 왜 현기차가 이렇게 우수한 기술력을 확보하고도 제대로 홍보를 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맨날 현기차라고 잘 알지도 못하면서 기를 죽여놓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전 한 가지 측면이 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일론 머스크에게 테슬라 주식이 의미하는 거는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 주식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또 그거에 기반해서 자본을 확보를 해서 다양한 사업을 꾸려나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테슬라 주식은 일론 머스크에게는 어떤 심장과 같은 존재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트위터를 인수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트위터 인수 테슬라의 주식이 만약에 그 담보 제공했을 때보다 이제 50%로 떨어지면 아마 뭐 반대 매매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자기의 피 같은, 심장 같은 주식이 반대 매매로 그냥 매도가 돼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에게 테슬라 주식은 너무나도 소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식을 끌어올려야 될 의무가 필연적인 그게 의무가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일론 머스크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타임이라고 하죠. 항상 일론 머스크는 몇 년 좀 더 약간 과장해서 그 기술 개발이나 뭐 상품 출시나 뭐 몇 년 후에 얼마를 생산하겠다, 이렇게 좀 과장되게 얘기를 하죠. 그런 것들이 주가를 좀 더 미래 가치를 땡겨가지고 주가를 좀 고평가를 시키는 것도 있고요. 그렇지만 현대자동차는 지배구조가 아직 해결이 안 됐어요.
정의선보다 정몽구가 아마 현대차 주식이 더 많을 거고요. 그거를 이제 나중에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뭐 주가가 굳이 높을 필요가 없죠. 뭐 제가 그러니까 현대자동차가 의도적으로 주가를 맞추기 위해서 플레이를 조작을 한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주가가 지금 높아서 굳이 좋을 게 정의선한테 없습니다. 정의선이 현대차 주식이 많아서 이게 뭐 주가가 오르면 정의선 개인의 재산이 높아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정몽구 아버지한테 주식을 받아야 되는데 그때 이게 시가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상속세가 어마어마하게 이제 때려지기 때문에 세금도 많이 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정의선이 그리는 그림의 어떤 지금 현재는 뭔가를 팍 터트릴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의선 회장 스타일도 굉장히 무게감이 있고 항상 좀 신중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보면 현대자동차는 본인들이 이제 앞으로 5년 10년 안에 할 수 있는 것보다 오히려 조금 겸손하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더 뻥튀기해서 과장되게 얘기해서, 물론 그게 뻥이라는 건 아닙니다. 좀 더 과장되게 시기나 어떤 성과에 대해서 과장되게 얘기를 한다면 현대차는 오히려 그러니까 약간 뭐 범생이처럼 그냥 조용하게 뭐 1등 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번에는 뭐 한 5등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 100점 맞을 수 있으면서 저는 이번에 한 90점 정도 맞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오너의 어떤 성격이 그 회사 어떤 그 주가 정책에 어떤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자동차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식이 그렇게 뭐 흉기차라고 이제 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는 가지고 있는 테슬라만큼은 아니지만 그 내공이 상당한 것 같아요. 저보다는 이런 내용은 이 새 교수님의 오토기어 유튜브를 구독을 하셔가지고요. 진짜 전문가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 블로그는 이제 오토기어 새 교수님의 오토기어 유튜브를 통해서 현대자동차 어떤 주주라면 좀 위안을 얻었으면 하는 생각에 이 유튜브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최근에 올렸던 건데요. 애증의 현대차입니다. 4월 11일 날 올렸죠. 국내 기업 중에 내게 울림을 주는 기업은 현대차밖에 없다. 이거는 약간 그 외관적인 이미지, 그 마케팅적인 이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코스피 종목 중에 3년 이상 장기 투자로 접근한다면 어떤 종목을 고르겠는가? 국내 기업 중에 내게 울림을 주는 회사는 단연코 현대자동차다. 그들이 만들어내는 총체적 이미지는 글로벌 탑티어 수준이다. 난 과거 국내 기업이 만들어낸 이미지, 제품 디자인, 광고 영상에서 감동을 받아본 적이 없다. 삼성 광고는 딱 보면 삼성 제품처럼 세련미가 없었고 애플 광고는 딱 보면 애플 제품처럼 세련미가 가득했다. 총체적 이미지는 단기간에 만들어낼 수 없다. 사람이 아무리 돈이 많고 지식이 많더라도 품격은 쉽사리 만들어지지 않듯이 기업의 총체적인 세련된 미적 감각은 쉽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 어려운 걸 현대차가 해내고 있다. 제네시스 디자인, 여러 매체를 통해 내놓은 광고 영상은 애플, 독일 3사에 결코 뒤지지 않는다. 글로벌 탑티어를 향한 현대차의 진심이 느껴진다. 이런 진심에 혁신에 대한 의식까지 강하니 3년 후면 코스피 시총순위에 지각 변동이 있을 것이다. 오늘 제네시스 유튜브 채널에 영상 하나가 올라왔다. 박 회장님이 글로벌 탑티어 소프라노가 되는 과정과 제네시스가 글로벌 탑티어 자동차 브랜드가 되는 과정은 달라 보이지 않는다. 그 안에는 성장이라는 진심이 있었다. 박 회장 소프라노의 진심은 글로벌 클래식 레이블 디지가 알려줬고, 현대차의 진심은 유럽의 각종 잡지, 뉴욕타임즈가 알아주고 있다. 그 진심과 실력은 언젠가는 주식시장에서도 인정받게 될 것이다. 그때가 되면 현대차의 코스피 시총 순위는 크게 달라져 있을 것이다. 물론 테슬라에 압살당하는 생산량, 반도체 공급망 문제, 테슬라의 여류인 소프트웨어, 자율주행 기술력, 지배구조 문제 등은 현대차가 해결해야 될 과제이다. 하지만 글로벌 마인드와 뚝심이 있는 정의선 회장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하나하나 해결해 갈 것이라 믿는다. 그래서 현대차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기다림이 필요하다. 인내심이 필요하다.
이분이 박해상 소프라노입니다. 현대차에서 제네시스 그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면 이 영상, 광고 영상에 올라와 있는데 굉장히 좀 울림을 많이 줍니다. 굉장히 세련됐고요. 이 영상인데 한번 이렇게 제가 이렇게 켜도 될지 모르겠네요. 한번 같이 보시죠. I share a lot of my secret on the stage. The audience may not know, but I only know, and then this is my healing and this is my therapy. I was taught not to talk too much. My parents, they wanted me to share my emotion or my situation only through the music. And that was not easy. Coming to America, there are a lot of expectations as an opera singer. And I have to try to be someone else. But I realized that when I am singing, you just throw out all your emotions, whatever it is, like worry, anxiety, depression, or like anger, frustration. But it comes out beautifully because you have a technique. That's why the practicing is so important. Practice like it's performing. Performing as if it's like a practicing. It's constant conversation between my body and my soul. Before the performance, I love watching people. I'm just trying to grab all the images with calmness. And I go to the auditorium, sitting in the very middle, and put all the imagination and do picturing what's gonna be. After all this process, I feel much, much better, and I feel like I got this, I'm ready. I don't have to be loud to be who I am. I have my own way to share my love. I have my own way to express my emotion. And I have my own way to be confident and modest at the same time. 한번 직접 여기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굉장히 좀 감명 깊고요. 그러니까 그 남양연구소의 현대차 연구원들이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해서 이 결과물들을 아이오닉 5, EV6 이런 거를 시장에 내놓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박해상 소프라노가 그렇게 많이 연습을 피나는 노력을 해가지고 무대에 쓰듯이 그런 자동차들을 무대 시장에 내놓는다는 건 얼마나 그 연구원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미국처럼 우리나라가 뭐 그렇게 연봉이 높은 것도 아니고 엔지니어들에 대한 대우가 높은 것도 아닌데 얼마나 그런 환경 속에서 열심히 만들어서 이런 거를 내놓는다고 생각해. 멋진 자동차를 유럽에서 1위를 먹는 그런 자동차를요. 그래서 흉기차라고 놀리기보다는 현대차의 어떤 이 성장에 대한 진심을 우리가 좀 인정을 해주고 그 연구원들의 노고에 박수를 보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현대자동차의 어떤 그 진심 어린 노력들이 보이기 때문에 제가 테슬라보다는 좀 많이 어려움이 있지만 또 여류에 있지만 처음 이렇게 2년을 맞은 1년 전에 2년을 맺은 현대자동차의 주주로서 손절하지 않고 한 3년 정도는 더 가져갈 생각입니다. 마이클 세일러의 말처럼 투기가 아닌 투자의 개념으로 총 4년 정도, 지금 1년 정도 투자를 해서 보유하고 있으니까 한 3년 정도 더 가지고 있어 볼 생각입니다. 그 결과가 어떨지는 구독자님들께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께서 3년 후에
이 영상을 기억하신다면 한번 평가를 내려주셨으면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방송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